10년 세월을 암과 싸우다 최윤호. 젊어서 일에만 몰두했던 그는 어느 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XX 뭐 욕하면서 내가 왜 암이야 이렇게 한탄했지 하늘보고.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산에 갔을 때 그 상쾌한 기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가 뚫린 거야. 그래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3개월을 계속 갔어. 그렇게 산행을 통해 건강을 회복했던 그. 하지만 암은 또다시 그를 공격했습니다.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저 청평로 호명산을 8시간 산행을 했어요. 기력이 회복이 되고 눈동자가 돌아오고 뭔가 이제 새로운 생명이 새싹이 태어나듯이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산행을 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암과 싸우고 있는 그. 포기는 안 해요. 지금은 너무 할 게 많어. 제가 이제 가다가요. 진짜 힘들어. 지난번처럼 걷지도 못해. 그러면 또 걷지 못하지만 정말 못 걸을 때까지 걸으면 되잖아요. 산에서 되찾은 희망. 최윤호 씨를 소개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딱 보니까 산의 그 산 기운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에 다니신 지가 10년 정도 지금 되신 거죠? 예, 거의 한 10년 돼갑니다. 그럼 뭐 산이란 산은 웬만한 데는 다 다니셨을 텐데. 아직도 뭐 모자르지만 그래도 많이 다닌 편에 속하죠. 제일 기억에 남고 이렇게 마음에 뭐라 그럴까 사랑스럽다 그럴까 그런 산이 있습니까? 예, 기억나는 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네가 가고 싶은 산이 어디냐 하고 스스로 이제 반문을 해갖고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나는 딱 산이 지리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산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산을 밟고 이제 죽는구나 하고 이제 선택한 게 아마 지리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리산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삶으로 가는 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강연을 해주실 주제가요, 생명의 산입니다. 생명의 산. 어떤 얘기가 될까요? 생명의 산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아프기 전까지는 산을 한 번도 가지를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올라가서 내려오는 산은 왜 올라갑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지. 힘들게.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프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뭐 정상을 찍는 것도 맞지만 산에 들어가서 그 산과 이거 동화되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보통 산속의 건강 지킴이라고 보통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호되멀쩡하고 아주 환하게 잘생겼죠. 근데 제가 굉장히 중증 병환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04년도에 처음 대장암을 발병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내다가 2008년도에 또 간으로 전이가 와서 간도 한 60% 자르고 그리고 또 으샤샤샤 또 열심히 지내다가 또 뇌로 또 이제 새로운 암이 뇌 종양 이제 교모세포증 보통 14개월 내지 18개월 산다는 암입니다. 그 암이 또 발생을 해서 또 머리 열고 또 수술하고 뭐 이렇게 암과 한 4번을 정도를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암과. 그래서 이제 암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제가 이제 알고 이 산에서 제가 얻어지는 이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 얘기를 앞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암을 처음 접한 거는 사실 이렇게 성인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지금은 1975년 정도 됐나요? 제가 이제 중3 때, 저희 이제 참 사랑스러운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대장암을 발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장암을 오면서 많은 옆에서 고통과 통증을 이겨내는 모습을 중3 때부터 옆에서 지켜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통증을 봐왔고 아픈 걸 참는 걸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암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남들처럼 뭐 사춘기다
뭐 젊으면 청춘을 불살린다 이런 건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자마자 또 기회가 닿아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뭐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그 절제된 식생활과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9년 동안 일본에 살면서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제가 워낙 식성이 좀 좋거든요. 이거 한국은 완전히 별천지예요. 뭐 진짜 땅과 하늘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을 거의 뭐 폭풍 흡입하듯 제가 먹은 겁니다. 이건 뭐 음식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술 문화가 또 뭐 양주, 소주, 맥주 가릴 것 없이 그냥 다 그냥 똑같이 양으로만 취급하는 이 음주 문화가 많다 보니까 이 절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75kg 몸무게가 90kg까지 가더라고요. 사실 운동은 뭐 숨쉬는 운동밖에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는 가중에 갑자기 이제 음식을 먹고 나면 항상 오른쪽이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뜨끔뜨끔해서 뭔가 찝찝하네. 그런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을 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진을 하러 대장 내시경을 갔더니 뭐 조직검사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직검사하고 나서 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못 갔어요, 결과를.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못 갔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갔더니 갑자기 저보고 왜 이제 왔냐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뭡니까 했더니 암이라고.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를 쭉 대장암으로 봐왔기 때문에요. 암이라는 선고를 딱 받자마자 병문 뒤를 딱 나오는데 말대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내가 왜 암이야? 나 아직도 할 일이 많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내가 왜 암이야? 그러면서 우러러보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집안에 가정력이 있어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뭐 자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체 대장을 다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잘 산대요. 그러니까 그 장기 없어도 잘 살아. 그래서 그래 해요. 잘 산다는데 뭐. 정말로 맡겼습니다. 1.5m의 장을 다 없앤 겁니다. 그리고 이제 S결장 끝에 있는 거랑 소장 하나 붙여갖고 장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 없앴으니까 다시는 이제 암 발생 안 할 거야.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장을 없애니까요, 무게중심이 안 맞는 거예요. 걷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게 있던 게 없어지니까요, 너무나 음식 먹기도 힘들고 배설하기도 힘들고, 하물며 조금만 걸으면 바로 밑으로 뭐가 나옵니다.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에 내가 봐도 저를 재보니까 500g, 1kg씩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버티는데, 그게 원래 이제 암이라는 게 이제 수술하고 나면 항암 치료받고 등등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렇게 통증 오면서도 항암 치료 받으니 또 이제는 머리까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는 다 빠졌지, 얼굴은 검버섯 생기지, 입안에는 피가 터지고 발가락은 다 터지지. 이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그 반 살아있는 반 송장이었습니다. 아,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갈수록 내 몸은 쇠약해지더라 이겁니다. 기력이 나빠지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뭐가 좋더라 하는 보약은 일단 먹었습니다. 근데 좋더라는 보약을 먹었더니 아무 효과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누가 야, 산이 좋더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그게 또 귀에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아까 말씀드렸지, 내려올 산 왜 올라가? 하는 사람이 그래서 살려고 좋더라 하니까 안에 손을 잡고 앞산을 올라갔습니다. 물론 올라갈 때는 정상적으로 걸어간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거의 4발로 기어갔던 것 같아요. 왜? 50m 걷지 못했으니까 잘. 그래서 거의 4발로 이제 기어 올라가면서 중턱에서 이제 돗자리를 깔고 힘드니까 잠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탁 깼는데, 아이 세상에, 지금까지 그 제 몸이 힘들어서 찌들어서 아파서 하는 그거를 계속 일상생활을 반복하면서 지내왔던 내 모습과 달리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눈을 탁 떴는데 한 시간 잤나요? 아니 세상에 너무 좋다 행복해. 그냥 그 행복을 뒤로 두고 일단 내려왔습니다. 왜? 회사 생활은 계속 해야 되니까 힘들어도요. 예?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그거를 머릿속에 항상 넣고 내려와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있는데 이제 갈수록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물며 제가 눈동자가 초점이 없어져요. 속된 말로 이제 동태모 눈이라고 그러죠. 해미하게 해리리리한 눈. 그 눈이 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게 죽는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딱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냐면 그때 그 상쾌하고 아주 깨운한 그 잠에서 잤던 그 모습, 그 느낌. 산에 가자. 뭐 어떤 보약을 먹어도 뭘 먹어도 상관은 안 들었으니 이제 살아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산에 가자. 산에 가서 자자. 그냥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산에 가서 자자 이런. 그래서 이제 막 수소문해서 무조건 토요일 날 배낭을 막 메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 첫 날이 3월 9일이에요.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3월 9일 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갔으니까. 가갖고 바달바달 떨면서 그 밤에 캔들 치고 그 밑에 잤어요. 그냥 발발발 떨면서 잤습니다. 진짜 간신히 올라가서 힘없는데 그 배낭을 무거워요. 근데 아침에 텐트 지퍼를 딱 열고 탁 나왔는데 텐트 위에는 이제 눈이 포석하게 쌓이고요. 근데 제 몸이 어저께의 몸이 아니더라고요. 불과 하루 만에. 왜 이렇게 생기가 돌지? 눈이 돌아왔네?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뭐야?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뭐 매일 올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주 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고 하루 한 번, 두 번이죠.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3개월 동안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비실비실하고 내가 이제 죽는구나 했던 그런 사람이요. 속된 말로 돌쇠 정도로 변했던 거예요. 남들이 봐도 그냥 늠름해요. 제가 봐도 목소리 커지고 걸음걸이가 틀려진 거예요. 뭐야? 세상에 저한테는 산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이 산이. 왜? 그 많은 보약, 좋다는 거 먹어도 내 몸이 변하지 않았는데 산 그거 몇 번 갔다고 이렇게 내 몸이 변해? 하는 거를 느꼈을 때는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마움을 잊은 채 이제 몸이 살아났으니 또 어떡합니까? 회사생활 열심히 했죠. 3일 밤을 새도 되고 이틀 밤을 새도 되고 그래서 만 4년 정도 아마 지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열심히 회사 일을 했습니다. 왜? 그때까지는 전 암이라는 거 뭐 재발을 안 할 거다 이제는 죽어도 그렇게 생각을 자신이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또 폭풍흡입은 아니지만 술과 담배와 이제 만남이 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또 나도 살아있는 인간이야. 그래서 양주도 마셔보고 담배도 폼나게 한번 펴보고 난 뭐 괜찮아. 이제 만 4년 넘었으니까 이제 뭐 나 암은 무섭지가 않아.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정기검사 때 갔더니 3개월 전에 없던 내 간에 2.5cm 정도의 혹이 보였더라고요. 제가 봐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래서 의사한테 막 따졌습니다. 암세포가 장을 잘랐는데 걔가 날려서 거기 갔냐고. 걔가 날렸냐고. 수용 쳤냐고. 왜 거기 생기냐 했더니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진단을 딱 받으니까 이제는 재발하면 이제 인생 끝났구나. 난 이제 죽는구나 하고 그래 마지막 이 손발이 움직일 때 내가 느끼고 있을 때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한번 마음 놓고 산을 가자. 그래서 혼자서 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27km를 혼자서 한 10몇 시간을 그 배낭을 메고 혼자 가면서 요번에 수술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번에 수술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끝나겠구나. 이 땅, 밟는 땅조차도
두 번 내가 못 밟겠구나. 내가 살아있는 이 손다리, 손팔다리 이거 글쎄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걷는 게요 더 걷고 싶은 거예요. 아깝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더 움직여야 되는데 병실에 누워있어 보니까 그 소중함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산 종주를 하루 만에 열 몇 시간을 그냥 내려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마음 편하게 그래 어차피 뭐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욕심내지 말자 하고 이제 수술실 들어가 수술하고 나왔는데 세상에 죽을 줄 아는 사람이요 멀쩡하게 일어나는데 펄펄거리는 거예요. 진짜 이틀 만에 일어나서 걷고요. 그 웃긴 얘기지만 수술하게 들어가려는 때는 뭐 진짜 다 인생을 정리한 모드로 들어갔는데 간 수술하고 나왔는데 60% 잘랐는데 딱 나왔는데 중환자실에 있다가 바로 올라 이틀 만에 멀쩡히 일어나서 머리 감고 막 주위에서 막 놀래요. 특히 제 아내가 놀래는다. 당신 처음 수술할 때 그렇게 빌비거리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진정하라 그러는데 기운이 남는데 나 죽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나 산에 대한 왜 제가 달라진 건 산밖에 없거든요. 산에서 자는 거. 그래서 이 산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대한 걸로 이제 본격적으로 의지를 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내 병을 치유할 것인가 하면서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지났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진류한 두통이 또 오는 겁니다. 이것도 뭐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더니 이만한 혹이 사진에 보이는데 이만한 혹이 여기에 잔뜩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저게 눌려서 이제 압이 생기니까 걷지 못하고 두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더니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왜? 걷지 못할 정도로 아프니까요. 그래서 수술을 했더니 최고의 악질 암이라고 하더군요. 교모저 표정이라고 뇌종양이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사실 저거 수술하기 첫 번째 수술할 때 멋모르고 들어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방사선치료 받고 했는데 또 이제 재발을 하는 겁니다. 뭐 그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니까 산도 못 갔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산은 제 친구니까 못 가는 대신에 차를 끌고 갔습니다. 산소 깊은 데 들어가서 차 창문 다 열고 무조건 잤어요. 산에서. 진짜 거의 매일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을 3개월 지나고 또 재발하고 또 끝나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참 이 산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러지 못했을 거다 하면서 제가 많은 감사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산은 나한테 어떻게 보면 건강을 주었고 저한테 환희를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그 산 속에서 있을 때 그 향내음 나는 바람 소리가 깊숙이 싹 들릴 때 나 살아있어 하는 향내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새소리들이 지지배배 우는 새소리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희망찬 거예요. 그걸 누가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는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희망, 내 어떠한 이 꿈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암이라는 거를 잊고 다시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이런 생명이 바로 산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혹독한 시련을 겪으셨는데도 이렇게 담담하신 모습이니까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꼭 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네. 최근에 건강 검진 받으셨죠?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나요? 뭐 전신 다 받았는데 네네. 이 간과 대장 이쪽은 다 뭐 완치 판정을 해서요. 네. 재발해서 막 5년 넘어서.
이제 머리만 남았습니다. 네, 네, 뭐 틀림없이 극복하실 거예요. 예, 네. 우리 도심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사실은 그 산에 찾아가서 간혹 가다가 그 생명의 숨을 좀 들이마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산 참 좋은데, 그쵸? 자, 이제 우리 공감 의견단의 공감 온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잡으시고요.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최윤호 씨의 생명의 산 공감 온도를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자, 과연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네,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96도를 기록했습니다. 성대모사의 달인 개그맨 정성호. 강연 주제 만번의 법칙의 공감 온도는 97도. 매일 아침 편지를 쓰는 남자 오도환. 강연 주제 꿈꾸는 자는 늙지 않는다의 공감 온도는 96도. 산행으로 암을 극복한 사나이 최윤호. 강연 주제 생명의 산의 공감 온도는 96도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분의 또 강연을 들었는데요. 강연하신 또 소감 여쭤봐야죠. 정성호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네. 네. 제가 오늘 얘기도 하고요. 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참 미소가 이쁘다라는 여기 생각이 오신 들어요. 분들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두 분도 맞아요. 너무 입이 이쁘세요. 지금 얼마나 예. 네. 정말 좋은 얘기를 이쁜 입에서 해주시니까 네. 마음에 그냥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지금 얘기처럼 늘 이렇게 행복한 그 아주 웃음을 갖고 계신 고동원 씨께서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사실은 제가 한 40년 전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우리 임성훈 씨께서 꿈꾸는 자는 늙지 않는다의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네. 아마 본인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세춘추 편집국장하고 그때 우리 임성훈 씨께서 연세대학 응원단장을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응원단장의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MC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MC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 네, 네. 그리고 MC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제가요. 네. 그래서 되게 엉뚱하다, 생소하다. 그런데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청춘처럼 네. 청년의 기백으로 네, 네. 오늘 이 자리를 뵙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모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또 오늘 용기를 주셨는데요. 예. 어떠세요? 오늘 강연하시고 나니까. 저같이 이제 암을 가진 환우분들, 가진 가족이나 또는 본인들이 암에 걸리더라도 두려웠거나 너무 조바심 내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꼭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싸우면은 충분히 자연과 동화되면서 건강을 찾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 너무 포기하지 마십사 하고 오늘 사실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제 사담입니다만은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분이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이 계신데 오늘 얘기를 듣고 산에 꼭 가시라고 안 가시면 제가 모시고 가려고 지금 여러분 참 좋은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딜 용기를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공을 했습니다. 강효백 씨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 극복하신 분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제가 그걸 오늘 듣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찾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유익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꿈을 꿔서 이제 5, 60대까지 같이 그 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강연 백도 씨는 심플이라 더 높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연 백도 씨는 폭죽이다. 강연 백도 씨는 힐링이다.